이 원전에 대한 찬반은 뭐 올해 대선에서도 계속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텐데, 이 원전이 뭐 탄소를 내뿜지 않는 무탄소 원전이라는 건 다 인정하지만 원전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두 가지거든요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미국에서 차세대 원전 SMR의 폐기물에 444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께 조금 전해드리려고 해요. 얼마 전에 미국의 그 에너지부가 발표를 한 자료인데요. 차세대 원전 폐기물을 처리하는 프로젝트에 3,600만 달러, 한 444억 원 정도를 투자한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거든요. 미국의 에너지부 산하에 에너지 첨단 연구 프로젝트 사무국 ARPAE라고 하는데요. 여기에서 주도를 했고, 뭐 프로그램 이름이 온워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. 이 부서는 고위험 에너지를 연구하는 그런 부서라고 합니다. 그래서 주로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좀 낮추고, 뭐 온실가스 배출을 좀 낮추는, 그리고 여러 가지 에너지 포트폴리오라든지 에너지 비용 상승 문제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연구를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해요. 그래서 여기에서 SMR의 폐기물 처리를 왜 투자를 하는가, 이 부분이 다들 궁금하잖아요. 이 11개 프로젝트가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는 빌 게이츠가 세운 회사죠. 테라파워. 여기에도 투자를 받고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글로벌 연구소 이런 것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. 차세대 원전의 폐기물 처리에 미국이 이렇게 큰 돈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로이터 통신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. 이 차세대 원전 자체가 아무래도 규모가 작잖아요. 원전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규모가 큰데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해서 이제 규모가 작으니까 기존 원전보다는 방사성 폐기물을 훨씬 적게 배출하긴 하지만 얘가 훨씬 더 농축된 폐기물을 생산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막 테라파워 같은 거 지어지려고 이제 부지를 선정했고 막 이래가지고 앞으로 뭐 영국도 롤스로이스가 지으려고 투자도 계속 받고 있고 이러잖아요. 그래서 2030년 정도 되면 차세대 원전이 상용화될 거라고 보고, 그 부분이 이제 상용화되기 전에 폐기물 문제를 조금 더 선제적으로 처리를 해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이 원전에 대한 찬반은 뭐 올해 대선에서도 계속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텐데, 이 원전이 뭐 탄소를 내뿜지 않는 무탄소 원전이라는 건 다 인정하지만 원전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두 가지거든요. 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인데, 리스크 하나는 뭐냐 하면은 안전성 문제죠. 체르노빌 사건이라든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에서 나오듯이 한번 사고가 터지면 너무나 걷잡을 수 없는,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방사능 유출에 대한 이런 리스크가 가장 크기 때문에 소형 모듈 원전은 그 부분에서 안전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근데 그 부분은 얘기를 한다면 두 번째 리스크가 뭐냐면은, 두 번째 리스크는 그 폐기물 문제예요. 근데 이제 방사능 폐기물 문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비용이라든지 방사능 유출 이런 우려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도 명확한 해결책을 지금 갖고 있는 곳이 없어요.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계속 쌓아두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 저장하는 시설을 갖춘 나라가 전 세계도 없어요. 그러니까 한 세계에서 지금 원전 운영국가 한 34개 나라가 있다는데, 이 중에서 그나마 핀란드, 스웨덴, 프랑스 이 3개 정도만 원전을 영구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처분 시설을 짓고 있거나 부지를 마련하는 데 성공을 한 나라들이에요. 그래서 사용 후 핵연료라고 하는 방사능 물질이 묻어있는 이 부분에 대한 이 폐기물을 자연적으로 없어지려고 그러면 수백만 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얘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자 골칫거리였는데, 미국이 차세대 원전을 좀 상용화하기에 앞서가지고 지금까지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이 핵 폐기물에 대한 재처리 시설, 여기 기술을 신경을 쓰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입니다. 미국은 이 차세대 원전을 이제 수출하려고 중국과 러시아와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, 이 원전의 핵심 원료는 아시다시피 우라늄이잖아요. 우라늄은 핵무기 개발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이 차세대 원자로에는 아까 말했듯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20%가 더 농축된 우라늄이 들어가고 기존 원료보다 훨씬 더 높은 농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칫하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타깃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런 폐기물 재처리 시설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, 이걸 어떻게
처리를 할 수 있는지를 조금 일찌감치 이 프로세스를 파악을 하겠다라는 걸로 보입니다. 그래서 핵무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아예 씨앗을 제거하는 거 아닌가 하는, 반드시 어떤 상업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안보에 관련되어 있는 목적도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. 이번에 이제 11개 프로젝트가 선정이 됐고, 거기에 그 빌 게이츠가 세운 테라파워가 포함이 됐어요. 테라파워의 경우는 지금 한 4조 9천억 원 정도 규모로 지금 최첨단 SMR 공장을 미국 에너지부 지원도 받아가지고 짓고 있거든요. 미국의 2024년부터 와이오밍 주에서 건설을 할 계획이고요. 얘가 지금 지어지면 한 25만 가구가 사용하기에 충분한 전력량을 만든다고 하는데, 그럼 이 테라파워는 뭘 연구하느냐? 이번에 850만 달러, 그러니까 한 105억 원 정도를 이제 지원을 받는데요. 이 사용 후 핵 연료로부터 다시 그 우라늄을 안전하게 재추출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다고 합니다. 여기는 그렇고요. 또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있어요. 캘리포니아의 오클로라고 하는 곳에서는 지원을 얼마를 받았냐면 49억 원 정도를 지원을 받았는데, 이 사용 후 핵 폐기물의 그 재활용 시설, 이 시설을 어떻게 하면 조금 경제적으로 유지 가능하게,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지, 이런 것들 기술을 연구하고, 또 핵 폐기물을 고밀도 시멘트로 바꾸는 사업, 또 땅속 깊숙한 곳에 묻어두는 사업,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한 11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다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들을 어디가 지원을 받았는지 11개의 리스트업을 다 적어놨거든요. 궁금하신 분은 임팩트원 홈페이지를 들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차세대 어떤 탄소 중립과 에너지에 대한 기술 개발이 하루가 다르게 보도되는 걸 보면 이 부분이 발전 속도가 엄청 빠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어제 제가 정말 재미있게 본 저희 기사 중에 하나는 카본 피클링이라고 해가지고 이 염분을 이용해가지고 나무에 탄소를 포집하는, 이거는 경제성도 높고 잘하면 아주 상업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투자도 꽤 많이 받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마어마한 창의력과 또 기술력들이 여기에 많이 쏟아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